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약이 효과를 나타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올바르게 약을 사용할 수 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볼까요? 약이란 무엇일까요? 약은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나요? 약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보아요. 아, 발을 삔 것 같아. 살짝 삔 것 같으니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면 괜찮을 거야.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니 괜찮아진 것 같아. 나가서 놀아야지. 다음날 아침. 든든아, 어제 안 아팠어? 너무 부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 민지는 몸이 약해서 자주 감기에 걸립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늘 목이 아프고 열과 기침, 콧물이 민지를 괴롭힙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돌아와 감기약을 먹으려고 찾아보니 민지의 약은 다 떨어지고 언니의 감기약만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가 안 계셔서 당장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민지는 언니 약이라도 먹어야 하나 자꾸 망설여졌습니다. 언니 감기약인데 그냥 먹을까? 두 친구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여러분들은 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약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진단하고 치료하며 고통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한 화학 물질을 말합니다. 약은 투약 방법에 따라 먹는 약, 바르거나 붙이는 약, 주사제 등으로 구분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약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외부로부터 침입한 병원균을 치료하는 면역력이 있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고 무조건 약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약을 사용하는 습관이나 약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 표시해 보겠습니다. 나의 습관 3가지, 나의 생각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몸이 아플 때마다 약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나는 약을 우유나 주스, 탄산음료 등과 함께 복용합니다. 세 번째, 나는 몸이 아플 때 집에 있던 가족의 약을 먹습니다. 생각 첫 번째,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습니다. 두 번째, 광고에 나오는 약이 더 믿을만하고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 항생제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증상이 사라지면 그만 먹어야 합니다. 자, 선생님의 생각은 이런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같은가요? 다른가요? 약은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약은 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와 위와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흡수된 약은 혈관을 타고 온 몸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한 약은 간에 도착하여 우리 몸에 필요한 성질로 변화합니다. 간은 약을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과 필요하지 않은 성분으로 나눕니다. 필요한 성분은 치료할 부위로 퍼지고 필요하지 않은 성분은 소변이나 대변으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약은 먹으면 우리 몸에서 약을 흡수하기 위한 대사 과정을 거치므로 약을 먹자마자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먹는 약에 비해 주사약은 장에서 흡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약의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만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약이 대사될 때에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필요하므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먹는 약의 경우에는 장의 상태나 약물의 종류, 음식물 등에 따라 흡수되는 정도가 달라지거나 약의 대사 과정을 방해하여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복용해야 합니다. 올바른 약의 사용법을 알아봅시다. 약은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하면 이롭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크게 해가 되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태롭게 합니다.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처방전에 따르거나 약사와 상담한 후 약을 삽니다. 나를 위해 조지한 약은 나만 먹습니다. 이게 내 약이네.
정해진 시간을 지키고 물과 함께 복용합니다.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유효기간이 어디 적혀 있지? 다른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한꺼번에 섞어 먹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먹어도 괜찮겠지? 영상으로 살펴본 약의 올바른 사용법 다시 한번 볼게요. 약은 의사의 진료나 약사의 상담을 받고 사용해야겠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몸에 맞게 조제된 약으로 올바른 방법과 용량을 지켜서 복용해야 하겠습니다. 여러 목적의 약을 한 번에 복용할 경우 약의 성분들이 상호작용하여 부작용이나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약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을 잘못 사용하면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나 처방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약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습관적으로 약을 자주 먹고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이 사용하면 약 효과가 떨어져서 양을 점점 늘려야 합니다. 또한 몸에 내성이 생겨 꼭 필요한 약을 올바르게 사용해도 질병이 잘 낫지 않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알로는 안 나왔어. 이번엔 2알을 먹어야겠다. 한 달 후, 지난번과 같이 2알을 먹었는데도 안 낫네. 이번엔 3알을 먹어야지. 알쏭달쏭 보건 이야기. 약은 반드시 식후에만 먹어야 할까요? 약은 처방에 따라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몸 안에서 약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일부 약은 종류와 성격에 따라 특별히 식전, 식간, 식후 등 시간이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정해진 횟수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약을 처방받을 때 의사, 약사 선생님의 복약 지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약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약은 사용법이나 용량을 잘 지켜 사용하더라도 환자나 약물의 특성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하며 처방받은 약의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약품 사용 설명서와 투약 봉투를 확인합니다. 지역사회 약국의 약사, 약정보 누리집에서 약정보를 파악합니다. 약을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을 포장한 봉투나 용기를 버리지 않고 약과 함께 보관합니다. 자, 올바른 약 사용 방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을 먹었는데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바로 한 알 더 먹어도 됩니다. 아니죠.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라도 날짜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먹어도 괜찮습니다. 먹지 않는 게 좋겠죠? 약에 대한 특이 체질일 경우 병원 진료 시 의사 선생님께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맞아요. 의사 선생님은 처음 뵙는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모를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겠죠? 동생이 처방받은 약이라도 증상이 같은 경우 먹어도 됩니다. 아니에요. 동생과 나이가 다를 수도 있고 몸무게가 다를 수도 있고 먹으면 안 되겠어요. 처방받은 약이 남은 경우 잘 보관했다가 비슷한 증상일 때 다시 먹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자, 교과서 54에서 55쪽 다음은 잘못된 약의 사용법입니다. 바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과제예요. 첫 번째, 동생이 물이 없다고 우유와 함께 약을 먹으려고 해요. 우유랑 같이 먹는 거 안 된다고 앞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죠? 여러분들이 바른 방법을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 귀가 아파서 중이염 때문에 약을 먹었는데 이제 안 아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이염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그만 먹고 싶어. 그래서 그만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맞을까요? 자, 세 번째, 엄마가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아깝다고 아까워서 그냥 나 먹을래. 괜찮아, 엄마는 이거 드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네 번째,
비염 때문에 콧물이 줄줄 흘러요. 그래서 콧물약을 먹었는데도 불편해. 그래서 하나를 더 먹으려고 해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5번째, 아빠가 일주일이면 병이 낫는다는 광고만 보시고 약을 사서 드시려고 해요. 그래도 될까? 6번째, 엄마 약이라도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감기 걸렸는데 엄마 약이라도 먹어라고 주는데요. 자, 이렇게 6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 올바른 사용법을 적어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